압수수색 때 유동규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동규는 충성을 다하고 제가 볼 때는 주군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 뭐 유동규가 배신했다 이러는데 압수수색 될 때 또는 체포될 때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뭐 전화하신 건 없다면서요. 통화 안 하셨다 그러셨죠? 이 친구하고 통화한 예가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최근이라고 하면 들어보세요. 얼마 동안입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한번 들어보니까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그런 정리해 얘기는 주십시오. 들었지만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대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앞서서 분명히 유동규가 압수수색 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라는 얘기를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라고 이 지사가 얘기했지만 사실 언론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언론 보도도 없는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보고받았냐라고 하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박정원 전 대변인은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 유동규 씨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었다? 사실 이 얘기는 유동규 씨 본인에게서 누군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언론 보도가 없었는데. 그렇죠.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만.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문건을 많이 보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 보면은 뭐 보고서도 보고 신문도 보고 아니면 어디서 소위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지라시도 보고 뭐 이러는데 조금 지나면 이거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유동규 씨가 약을 먹었다는 무언가를 어디선가 들었어요. 듣고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첫 번째 답변에서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두 번째는 아차 이거 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이 아닌 무언가를 조합해서 진실이라고 본인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지금 괴리가 생기는 데서 말바꾸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지금 뇌물과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임으로부터 나 자유롭기 위해서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유동규 씨를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거고요. 순간순간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적 기억을 하면서 저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체장은 아니지만 무단체장 뭐 이렇게 일할 때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이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거 말고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야 일이 사실은 진행이 돼요. 가령 뭐 제주도 있을 때 농지법을 정리하는데 어디에 있는 서귀포에 있는 누군가 어떤 농장주께서 이렇게 반발을 하십니다. 좀 실무선에서 보고 받아요. 근데 이거 보고서는 언론 보고에는 안 나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디선가 저는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았을 거다. 그렇다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글쎄 하나도 보고받지 못하고 하나도 몰랐다? 저는 여전히 계속 믿을 수 없다. 예, 한 표 던지겠습니다. 자, 우리 박정원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성남시보다 단위가 훨씬 큰 서울시와 제주도에 각각 부지사, 부시장 출신의 김영주 의원과 또 박정원 전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에 대해서 유동규의 압수수색 소식에 대해서 과연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지 아니면 측근을 통해서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때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던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 지사는 유동규 씨 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규는 이런 위험에 빠지게 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나를 괴롭힌 거다. 남욱 정의와 김만배와 만난 적 없고 남욱과 악수 한 번 했다는데 기억이 없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입장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 출신이잖아요. 진실에 대해서 추적하고 파헤치는 그게 수사잖아요, 수사.
과연 유동규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이 지사가 얘기하는 것과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너무 다른데,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임명을 그때 했는지, 압수수색 소식을 언론 보도보다 먼저 누굴 통해서 보고받았는지, 혹은 유동규와 직접 통화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알아내려면 지금 국감 때 말했던 요런 발언들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게 된 경위는 이 수사기관이 묻고 답을 들을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기 때문에 개인 사정을 알았을 수도 있고 달리 해명할 여지도 있겠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안 자체가 중하다 보니까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해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들이 다소 일관적이지 못하고 상식에 반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건이 큰 쟁점이 되어 이어진 지가 상당 기간 경과되었고 무엇보다 이사에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조 설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사장이 물론 본부장을 임명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는 형식적인 임명 권한에 관한 문제이고 시장이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안이라면 그 과정에서 사장도 시장의 의중을 반영해 실무진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답은 형식적 권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서 상당히 거침없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발언 중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피해가면서 답변을 한다, 내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답변이 이미 있었다면 이를 어떤 형태로든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해명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엿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야권의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유승민 후보는 국감을 보며 이런 반응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은 전부 남 탓,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모두 모르쇠. 95% 공약 달성을 기억하면서 대장동 비리는 부분 기억 상실증을 호소. 전향적인 법꾸라지 행태다라고 유승민 후보는 비판하기도 했다는 것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 하나 단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